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와 국내에 미칠 영향까지 전문가들과 짚어봅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 차재현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습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란 역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에도 대규모 반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교수님, 먼저 지금 상황 어떤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지난 토요일 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테헤란에 대한 공격 시작됐고, 네. 그때 하메네이가 죽은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작년에 6월에 12일 전쟁보다 훨씬 더 범위가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가 핵시설과 군시설, 미사일 기지를 타격했다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메네이 관절을 비롯해서 주요 정치 요인들이 있는 그런 사저 같은 것도 공격을 했고요. 그 외에도 혁명수비대 거점이라든가 여러 정부 기관까지도 공격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하메네이가 죽었을 때 당시 외교 안보 라인 또 군부의 어떤 핵심 실세들이 그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공습에 의해서 그 한꺼번에 지금 폭사당한 것으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SNS를 통해 이란 공격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내비쳤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We have hit hundreds of targets in Iran, including Revolutionary Guard facilities, Iranian air defense systems. Combat operations continue at this time in full force, and they will continue until all of our objectives are achieved. We have very strong objectives. 네, 하메네이가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4주에서 5주가량의 공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당분간 공격을 멈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우선 하메네이가 제거됐다고 하지만은 이 체제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이란의 어떤 핵 위협이라든가 탄도미사일 문제, 그다음에 대륙적 지원 문제 같은 것들은 아직 확실하게 지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 밝혔다시피 체제 교체, 즉 레짐 체인지까지 언급하면서 이란 정부를 좀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면서도 아마도 대화의 창구가 있다면 대화에도 응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이란이 요구 조건을 들어야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협상 재개 여지도 좀 남겼다고 보거든요. 재개가 된다면 지금 하메네이 공석인데 누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은 계속 협상을 했던 사람이 이란의 외무장관입니다. 네. 아라그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선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현재 서로 간에 협상을 원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신들은 우리는 협상이라든가 휴전을 얘기한 적 없다. 이러면서 또 계속해서 일종의 언론적인 어떤 수사를 계속 주고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네. 이란이 현재 지금 중동 주변국들에 대한 공습까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레바논 무장파 헤즈볼라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가세하면서 이 전선이 점차 좀 넓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예전에 시아파 무장 조직으로 레바논에 만든 조직이고요. 이란의 신정체제 입장에서 자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하메네이가 죽었을 때 보복을 다짐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친이란 대리 조직으로서 충분히 예상됐던 상황이고요. 전선을 이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까지 넓히겠다는 그런 이란 정부 당국과 지금 헤즈볼라의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이란은 미국 항공모함 링컨함을 타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군이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거든요. 이란은 탄도미사일 4발로 공격을 했다고 했는데, 미군은 이란의 미사일 링컨함 근처에도 묻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엇갈리는 거죠? 아무래도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군대를 동원한 직접 타격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심리전이거든요. 심리전에서 만약에 밀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이가 저하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기습적인 공습을 당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타격 능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종의 결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대가 가장 강력한 지금 항공모함을 동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타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란 국민들한테 또 이란 지금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군인들한테 전달하는 저는 메시지라고 보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 진실은 미국의 지금 입장이 저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이 진짜 링컨함이 타격을 했을 경우에 미국의 언론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네. 아마 저는 보도를 했을 거라고 보고, 미국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란의 심리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이란이 지금 당장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네.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요격용 미사일이 빨리 지금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간으로 갔을 때 과연 미국이 모든 이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예. 네, 또 하나의 우려가 바로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이 유가에 미칠 파장인데요. 지금은 좀 내려왔지만 야간엔 이미 10%가 넘게 뛰었었기도 했고 향후 뭐 배럴당 $100를 넘길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는데 호르무즈 해협 어떻게 봉쇄가 실질적으로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 이란 혁명 수비대 측에서 얘기하는 건 일종의 경고입니다. 우리의 허락을 받고 지나가지 못한다. 현재 이 정도 단계까지인데요. 그것만 하더라도 현재 좀 유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죠. 네. 만약에 조금 더 심해진다면 아예 기뢰라는 것을 깔아서 아예 통행을 못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유가가 이번 전쟁 전에 $60대를 유지했었는데 정말로 $100를 넘긴다거나 뭐 최악의 경우에는 뭐 $120까지 넘길 수 있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사태는 호르무즈 해협을 정말 이란이 봉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가 치솟는다면 당장 휘발유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유 70%가 중동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은 우리가 크게 타격을 입게 되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원유 수입 1위가 사우디고 2위가 미국인데 사우디를 포함해서 중동 전체가 70%거든요. 그리고 LNG 천연 액화가스도 한 20% 이상이 중동에서 들어오는데 거기에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그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부족하니까는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거 과연 얼마나 오래 장기화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뭐 영향을 미칠지 뭐 일회성으로 끝날지 그것을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이고 네. 그 국빈 방문을 하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또 국무총리 김인석 총리에게 당부를 했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 사태 파악을 면밀히 하고 있고 또 정유사들도 나름대로 이 상황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좀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금과 은, 뭐 달러 등 안전자산의 가격도 좀 들썩이고 있는데 다행히 국내 증시는 이 3일적 연휴 때문에 내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 긴장감이 여전히 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 시장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에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잖아요. 최근에는 또 코스피 6선을 찍을 정도로 상당한 그 초강세장인데 아무래도 이번 사태에 상당히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의 이 사전 지표로 본다고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개장을 했거든요. 네. 니케이 증시가 개장되자마자 2.7% 폭락했어요. 예. 물론 그러나 좀 반등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아마 지금 지수가 그러니까 이 전일 대비 네. 한 1% 정도 지금 이렇게 조정 국면을 받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시가 만약에 개장이 될 경우에는 원유 가격이 급등한다든지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국제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피 심리가 작용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시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전망으로는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일방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서 지금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 정쟁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는 전면적인 전쟁까지는 지금 안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약간은 상당한 출렁일 정도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궁극적인 약시장으로 급변할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빠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이란 공습으로 돌아와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그리고 그 수뇌부를 몰살시킨 이 작전을 구체적인 내막에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예, 이 작전을 위해서 미국의 CIA가 일단 중심이 돼서 수개월 전부터 하메네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동선을 계속 파악해왔다고 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이란의 이제 군 부분의 고위 장성들이라든가 이제 안보 라인들이 언제 이제 집결하는 날짜를 계속해서 관찰해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날짜가 공교롭게도 이제 지난 토요일 2월 28일이었던 것이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현지 시각으로 이제 오전 중에 이제 공습을 한 겁니다. 이제 대개 공습을 하면 이제 밤이라든가 이제 새벽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 시기를 이제 놓치지 않기 위해서 했고요. 그 결과 지금 대략 한 40여 명이 넘는 군 장성들, 그러니까 외교 안보 라인의 뭐 고위급들이 거의 좀 몰살을 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공습에서 또 하나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이 미국 국방부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런 비공식 지표입니다. 이 펜타곤 피자 지수가 이번에도 좀 적중을 했다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이제 상당히 재밌는 분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펜타곤 하면 미국 국방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돌입할 경우에는 군인들 같은 경우는 24시간 비상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새벽 10여시간에 배가 출출할 때 예. 식당이 제대로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그 대표적인 배달 음식이 피자라는 것이죠. 네. 그 역대 미국이 그러니까 이 지금 군사력을 동원할 때마다 일종의 뭐랄까요, 펜타곤 근처에 있는 피자집 배달 주문 건수가 늘어나더라. 네. 그래서 이 지표만 열심히 쫓아가도 미군의 움직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피자 지금 지수인데요. 사실은 이 지금 X에 보면요, 트위터, 그러니까 네. 구 트위터죠. X에는 이 피자 지수를 관리하는 이 별도의 사이트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것이, 그러니까 도콘이라고, 도콘 하니까 이 도라는 것이 피자를 만들 때 반죽하는 그거잖아요. 네. 그걸 빌려서 데프콘이란 말 아시죠? 방어주 밑에 셀을 데프콘 1부터 4까지 하듯이 도콘도 1부터 5까지 나누어가지고 5가 제일 낮은 단계고 지금 그러니까 1이 가장 비상 단계인데 과연 얼마만큼 됐는지 그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재미있는 지표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식 지표가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 하메네이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에 국제사회 시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향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최후, 김정은은 어떻게 바라봤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난번에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처단됐을 때는 그 이슈가 핵 이슈는 아니었죠. 네. 그때 이슈는 이제 마약 같은 이런 이슈였는데 이번 하메네이는 핵 이슈가 포함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응이 나왔어요. 이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불량배 같은 짓을 했다.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여기에 주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그 김정은이 한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트럼프 미국과는 대화를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면 앞으로 어떻게 대미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까가 가장 관심사인데 일단 이번에 트럼프가 이런 조치 그때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란도 이렇게 개입을 한 것은 중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그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부분까지 다 김정은이 감안을 해서 앞으로 그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갈지 이게 또 장기화되면 장기화되는 대로 좀 다를 것 같고 일시적으로 끝나면은 또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트럼프 2기가 들어서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유화 제스처를 썼는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짚어볼 건 하메네이 사망 이후 이 언론에서는 양분된 이란 국민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텔레비전에서는 이제 환호하는 사람들의 네. 모습도 보여주고 이제 애도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환호하는 쪽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란 국민들의 불만이 이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누적이 왔었고요. 네. 작년에 6월에 12일간의 전쟁에서도 이란 국민들의 상당수가 정권과 국가를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제 하메네이 체제, 하메네이 신정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라 보는 시각도 있었고요. 이번에 그 작년 1월에 시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이 국가와 정권을 분리해서 보면서 체제 타도를 외쳤던 것을 봤을 때 이번에 하여튼 그 하메네이가 죽었을 때 그 상징이고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을 때 상당히 환호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제가 봤을 때 좀 애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 쪽에서 약간 동원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란 국민들은 작년 시위를 기점으로 했을 때 상당히 현 정권에 등을 돌렸다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네, 궁금한 건 이제 이란의 봄이 올 수 있을진데 하메네이 사망으로 이란의 신정 체제 막을 내릴 수 있을까요? 신정 체제가 이제 워낙에 현재까지는 뭐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보안군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혁명 수비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시피 이제 레짐 체인지, 체제 교체를 언급을 했는데 그 얘기를 했죠. 혁명 수비대 보고 무기를 내려놓아라. 그러면 면책해주겠다. 대신 뭐 끝까지 싸울 경우에는 죽음뿐이다 얘기를 했는데 일단 만약에 시위대들이 트럼프의 어떤 공국에 호응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1월 달과 같이 대규모 전국적인 시위로 나올 수 있을지 첫 번째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이 시위 대들이 나왔을 경우에 이것을 다시 한번 유혈 진압할 수 있을지 현재 전쟁 중인데 그것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명 수비대도 과연 이탈을 할지 트럼프의 경고대로 그것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정 체계가 막을 내릴 가능성은 뭐 쉽지는 않지만 아주 불가능하다고 보지만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앞으로 남은 이란의 선택지나 우리가 이 이란 사태를 봤을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보면 좋을지도 한 번만 짚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선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란 측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반응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밑으로 계속 접촉을 하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의 요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과연 이란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과연 전면적인 항복에 가까운 것을 이란이 받아들일 것인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러면은 시민들이 다시 한번 봉기할 것인가?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지금 부추기는 면도 있거든요. 네. 그것을 한번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흔들리고 있는 중동 정세 짚어봤습니다. 김덕일 연구위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